안녕하세요. 뉴스로 보는 핫토픽, 이번 주에는 또 뭐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보면은 첫 번째 기사는 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새 80%에서 60%대로 뚝. 이건 뭐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네, 깡통 전세 위험 쭉 내려간 걸로 표시되어 있죠. 임차인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식 이네요. 그런데 임대인들한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되겠죠. 두 번째 기사는 전세 사기의 빌라 깊이. 당연히 지금 이런 현상이 시장에서 아주 나오고 있는 거죠. 청년들 상대적으로 안전한 어디로? 오피스텔로. 이런 이제 또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고요. 박지혜 기자가 썼네요. 자, 제목은 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새 80%에서 60%대로 뚝. 깡통 전세 위험은 확 내려갔다. 많이 이제 내려갔다. 이런 얘기고요. 서울 경기 60%대, 인천은 여전히 80%대 육박하고 있다. 빌라 포비아는 여전. 월세 선호에 월세 값은 또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기사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80%에 가까웠던 서울 빌라 전세가율이 1년 만에 60%대로 떨어지며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깡통 전세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제 기사 첫머리예요.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잖아요. 전세가 비율이 높을수록 매매값과 가격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위험이 매매값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전세값 이거 뭐 경매 들어가더라도 반환을 다 못 받으니까 굉장히 손해잖아요.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하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강화되면서 이에 맞춰 전세값이 떨어진 점이 지금 전세가율 떨어지는 하락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 지역 빌라 전세가율은 2022년 12월 78.6%에서 1년 만에 10.1%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네요.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60% 미만이에요. 평균 50%에서 5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빌라 전세가율도 60%대에서 50%대로 좀 더 낮춰줘야 되고요.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굉장히 투명하게 나오고 있고 또 공시가 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빌라의 매매 가격은 이게 조금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로컬에서만 알고 또 집 소유자나 임대인하고 중개사만 알 수 있는 그런 가격들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했고, 그러니까 시세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전세가 2억이라고 하면 2억.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매매 가격은 2억 5천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경우죠. 전세가율이 뭐 80% 이렇게 넘어버리면은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투명하게 하려면은 빌라의 매매 가격이 투명하게, 우리가 빌라 전세 계약을 할 때 이 매매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누구한테?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받고, 그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이제 산정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데, 빌라 같은 경우는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전입신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못 받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못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전세로 이제 뭐 선순위 권리가 없었을 때 그럼 전세로 들어가는 건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세 비중이 높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전세 캡을 좀 씌워서 매매 감정가격 시세에 전세가율은 50%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법으로 규정을 해놓으면은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 당하는 이런 상황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제안을 조금 해 봅니다. 자, 또 다음 기사로 가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에 빌라 깊이, 빌라 이제 다세대 빌라는 안 얻는다는 거죠. 청년들 상대적으로 안전한 오피스텔로, 이제 오피스텔로 간다는 거죠. 자, 동아일보 기자고요. 오승준 기자가 썼습니다. 시세 알기 어려운 빌라보다 투명, 뭐가 오피스텔이 투명하다는 얘기겠죠. 선호도 오르면서 임대료도 올라, 경기 침체로 공급량은 줄어. PF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공급량은 지금 줄고 있죠. 자, 수급 불안 현상 당분간 이어질 듯,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3월 전세 사기 사건이 공론화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위에 그래프는 이제 빌라 그래프고요. 밑에 그래프는 이제 오피스텔 그래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보시면은 빌라는 뚝 떨어졌죠.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빌라 거래량은 10만 3,636건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 오피스텔은 4만 8,903건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23년 보니까 9만 5,977건이었고요. 오피스텔은 4만 6,880건. 자, 이거는 이제 변동이 뭐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신문에서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직장인 조모 씨 27은 취업 후 2년간 살았던 성북구 보문동 빌라에서 성동구 도선동 오피스텔로 옮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옮긴 사유가 여기 쭉 있는데, 월세 부담이 기존 5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높아졌는데, 이사를 결정한 건 빌라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탈출하고 싶었다, 빌라에서. 왜? 조 씨는 전세 사기 사건을 보면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다, 이런 거예요.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내가 좀 월세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오피스텔로 이제 간 거죠. 이러한 청년들이, 미혼 세대들이, 1인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임대료는 올라가고, 또 오피스텔 공급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공급은 지금 좀 물량은 줄어든다는 게 이제 신문의 골자입니다, 내용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세입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임대료는 오르고 있는 추세, 이렇게 이제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이제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죠.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5.01%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0년 7월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5%라면은요, 수익률 되게 높은 거예요. 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3%니까 굉장히 높은 거다. 반면 빌라의 경우에는 한동안 전세는 2.51에서 월세는 0.45%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고, 이처럼 오피스텔 거래량이 늘어난 배경에는 전세 사기로 인한 공포심 확대, 이게 제일 컸죠. 예, 작년에 뭐 전세 사기 엄청 났었잖아요. 전세 사기로 빌라를 기피하는 젊은 층이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성모 씨는 지난해 12월 왕십리 인근 빌라에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전세 보증금 기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올랐지만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이 투명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매매값 대비 전세값 비중이 사실은 60%를 넘으면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기사에서도 제가 한마디 했네요. 오피스텔은 거래가 빈번하고 가구 수가 많아 시세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액이 70% 이하인 오피스텔을 고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60%로 뭐 정정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60% 미만으로 조금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예,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 보면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안 보면. 청년 여러분들은 꼭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고부자 멤버십을 오픈했고요. 유튜브 고부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은 경매 동영상 강의, 기초, 고급, 스페셜 강의와, 스페셜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뭐 별개 다 있어요. 예, 형식적 경매가 무엇인지, 지분 매각이 무엇인지, 우선 매수권이 무엇인지, 예, 이런 우리가 그동안에 접해보지 못했던 인도명령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모둠으로 한 묶음으로 들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 집 마련 스쿨 강의,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픽 강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고부자 VIP에 가입하면은 월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영상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부자 VIP에 가입해서, 회원제 가입해서 많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